함수의 개형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을 좀 해봤다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을 좀 해야 되겠어. 19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y는 자 19번에 괄호 1번에 y는 로그 3에 x 더하기 3 빼기 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여기 위에 이제 x가 0부터 6까지만 볼 거야 하니까 당연히 0일 때 최소, 6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1 빼기 1은 0이네요. 6을 대입하면 2 빼기 1은 1이네요. 그래서 최소 0, 최대 1 이렇게 계산이 호로 끝나게 되겠죠. 됐어요? 자, 2번 y는 로그 2분의 1에 또 나왔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 더하기 1이에요. 이게 자꾸 부호를 대칭이동으로 장난쳐 놓으면 로그가 좀 힘들어요. 헷갈려요. 그럼 일단 얘는 또 어디서 온 거야? 로그? 2분의 1. 그치, 2분의 1의 x에서 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로그 2분의 1의 x면 어떻게 생겼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얘는 아니면 얘도 어디서 왔다라고 해도 돼. 얘가 또 로그 2의 x에서 왔다라고 해도 돼. 그래서 이거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치? 걔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y가 마이너스 y가 됐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y가 마이너스 y가 됐다. 그러니까 x축,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걸 x축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그래서 요게 로그 2분의 1의 x, 로그 2분의 1x. 그럼 얘를 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쓴 거니까 y축 대칭을 하네.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게 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나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도 증가함수였네요. 사실 증가함수였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느낌인가? 요런 느낌이니까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증가함수 따져서 주어진 정의역 구간 표현만 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21번.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내가 항상 로그는 무슨 조건을 절대 잊지 말라고 했죠?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쓰고 시작하세요. 그냥 쓰고 아예 항상. 즉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도 y는 로그 3의 x-1 더하기 로그 3의 7 빼기 x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의 최대잖아. 이거의 최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곱하겠죠. 얘랑 얘를 곱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식을 합쳐놓겠죠. 로그 3에 x-1에 우리 이렇게 7 빼기 x 이러면 어색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두고 x 빼기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2차 함수 형태로 진수에다가 좀 만들어 둡시다. 그럼 이걸 최대니까 이 전체는, 이 전체의 최대를 원해. 이 전체의 최대. 그럼 또 누굴 봐야 돼? 진수가 확인이 돼서 3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진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진수도 최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즉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진수에 들어가는 값이 커질수록 전체 값도 커지겠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해석하니까 바뀌었네. 무슨 문제로 바뀐 거야? 이건 사실. 그치,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로 바뀌었네. 2차 함수의 최대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려봐야지. 근이 누구랑 누구야? 이렇게 일부러 전개 안 한 이유가 그리기 편하려고 전개 안 한 거거든? 그러면 대칭축 보자마자 뭐니?
그치 1과 7의 정 가운데니까 4겠죠. 1과 7의 가운데. 그리고 근이 1과 7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최대값이 어디죠? 어디에 최대값이? 이 상태로 말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뭐가 정의돼야 돼? 뭐가 정의돼야 돼? x값이 정의돼야지. 그치? 그래서 뭘 보자? 진수 조건부터 보자.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를 보는지 알아야 이 차함수에서 최대값을 내지. 실수 전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x는 크고요. 7 빼기 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사실 1부터 7 사이에서만 볼 거야. 그니까 4일 때 최대죠. 그러니까 4일 때. 그럼 4를 대입하면 3, 3, 9. 정답은 뭐예요? 그래서 2죠. 2. 그래서 정답은 최대값은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진수 조건 항상 쓰고 시작하세요. 방부등식 들어가면 진수 조건 누락시키고 풀면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23번. 방금 했던 걸 거꾸로 하는 거야. 해보세요. 방금 했던 걸 거꾸로 할 겁니다. 이차함수 식을 준 게 아니라 답 줄 테니까 이차함수 식 찾아봐 라고 하는 거꾸로 푸는 문제. 로그가 밑이 8분의 1이지. 그럼 이걸 로그 함수 증가중 감소중? 감소함수. 감소중. 그러면 감소함수에 뭘 물어본 거야? 조건 제시한 게 뭐야? 감소함수에 무슨 값을 줬어? 감소함수에 최대값 줬지. 그치? 그러면 들어가는 진수는 뭐여야 돼? 그치? 얘가 최소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최소여야 여기가 최소가 돼야 감소함수니까 최대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최소일 때 얘가 최대가 나오겠죠. 최소가 들어가서 최대가 튀어나오는 감소함수.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몰 x가 2일 때 그니까 뭐라는 거야? 이차 함수가 스몰 x가 2일 때 이거일 때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네. 그래서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2콤마로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전체의 최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8이겠죠. 8? 8이겠죠.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2,8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푸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로그 a의 fx fx는 로그 a의 gx다 라고 했을 때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뉘어서 gx가 1보다
풀면 그치. gx가 최소면 fx도 최소. 이게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최대면 그대로 최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증가함수면 진수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그대로, 그치? 대소가 그 최대가 들어가면 최대가 나오고 최소가 들어가면 최소가 나오고. 근데 반대면 이제 gx가 최소가 들어간다면 fx 입장에선 최대가 나오는 요 상황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증가면 그대로, 감소면 반대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가 들어가면 최대가 나오고 최대가 들어가면 최소가 나오고. 그게 이거죠. 막 반대로 왔다 갔다. 자, 그러면 25번 한번 해볼까요? 25번. 이 25번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이렇게 중요했어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중요했었어. 네, 70번. 그거는 혼자 풀어도 돼서. 최대한 많이 풀어줄 건데 중간에 건너뛰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얘는 문제에서 이게 뭘 갖는데요? 최대값을 갖네요.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이 친구는 그러면 얘부터 확인하려 했는데 얘가 모르네요. 안타깝게도. 그럼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진수가 2차 함수일 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꾸? 진수가 2차 함수면? 정의역이 주어져야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정의역을 그러면 찾아보려고 뭐부터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진수 조건이 뭐였어? 이게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범위. 근데 이거 그러면 어때요? 이 2차 함수는? 판별식이 어때요? 판별식이. 음수. 그치, 판별식이 음수니까 어떤 거예요? 그치, 다 0보다 크네. 그럼 우리 이거 어디서 봐야 돼요? 모든 실수? x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모든 실수 x일 때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2차 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뭘 갖죠? 최소. 최소를 갖죠.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진수를 보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의 뭐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최소값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가 들어가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최소가 들어가서 최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최대가 들어갈 수는 없죠. 모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럼 A는 당연히 그치 0과 1 사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서 대입해서 값 나오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은 x가 뭐일 때죠? 2일 때니까 x가 2를 들어가면 진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16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로그 함수에 넣으면 로그 a의 16이 마이너스 4분의 a가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논리로 이렇게 푸는지 알겠어? 이렇게. 그럼 27번 한번 해볼까? 27번.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함수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치환하겠죠. 로그 2x를 치환하겠죠. 자 그러면 치환할 때 이거는 지금 x가 범위가 여기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 로그 2의 x제곱 뭐라고 만들 수 있어요? 저 x 범위에서 2 로그 2의 x라고 해도 되네요. 저 x일 때 그치? 그래서 이거 치환하면 식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이라 하고 이때의 t란 범위가 그럼 뭐가 돼요? 그치 1 이상 3 이하다. 치환하면 항상 새로운 범위 됐네요. 그러면 이거의 이제 최대 최소니까 대칭축 1일 때인데 1부터 3을 보내. 1일 때 최소, 3일 때 최대. 1 넣으면 2, 3 넣으면 6 이렇게 정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9번 한번 같이 해야겠다. 29번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너네 또 역함수를 기억은 할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같이 봐야지. 자 29번 fx의 역함수를 gx라는데요. 얘들아 fx의 역함수를 gx라는데 그럼 우리 gx라 쓰지 말고 뭐라 쓸까 그냥 f의 인버스 x라고 쓸까요? gx를 여러분들 이게 더 편할 겁니다. gx는 f 인버스 x구나. 그래서 ga가 6분의 1이라는데요. 그럼 ga를 g라 두지 말고 f 인버스 a가 같고 이렇게 ga라 두지 말고 f 인버스 a가 6분의 1이다라고 두는 거죠. 그럼 우리 습관처럼 이때 뭐 했어? 이걸 보고 f의 몇이 몇이다? 6분의 1이 a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29번? 안 구해요.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f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b겠죠. 이렇게 f의 3분의 1이 b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정리해보면 f의 6분의 1이니까 4의 6분의 1제곱은 a 4의 3분의 1제곱이 b 이렇게.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건 a, b를 일단 구해야 되네. a, b가 뭐야? 지수간의 덧셈이네. 그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4의 2분의 1제곱이면 2네 2 a, b가 2겠죠. 4의 2분의 1제곱이 나오니까 2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GAB GAB는 F 인버스 2니까요. 이 상황도 여러분들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F 인버스의 2를 값을 가정해서 상황을 FK는 2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는 거고 4의 K제곱이 2구나. 그래서 K가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함수 구해서 푸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는 역함수 구해서 푸는 게 아니다. 물론 역함수 로그 4의 x로 구해도 빨리 풀리죠. 빨리 풀리는데 이렇게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정리되셨으면 31번 도전해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신 친구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왔죠. 31번. 제일 유명한 문제고 워낙 유명해서 내신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따끈따끈하게 24년에 3본에서 나왔었네요. 객관식 17번이니까 준킬러 중에 하나였네요. 3본도 2학년은 서술형이 없거든요. 여러분 선배들 너네 때 있을 거야. 여러분 선배들은 다 객관식. 왜 말해주신 거예요? 그럼 왜 말해주신 거예요? 준킬러예요. 기대했다가 실망했어요. 준킬러예요. 준킬러. 아 진짜요? 또 수업 없어져요? 이런 생각을 품었다가 아니야. 너네는 스물 서술 없는 게 좋은 건 안 좋은 건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너네는 있을 거야 이러는. 아니 3본고 2학년은 서술형이 없어서 1컷이 엄청 높아요. 그럼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본고 2학년 1컷이 96점? 그것도 객관식 하나 틀려야 돼. 거기는 9등급제잖아요. 맞아. 9등급제에서 1등급이 3본고 하나 틀려요. 객관식 하나 두 개. 딱 하나 두 개. 3본고 선배들도 극강의 1등급이 양보를 안 하더라고. 3본고 2학년 선배들이. 와. 근데 2컷부터 확 낮아져. 저희는 2컷까지가 1컷이죠. 그래서 보통 5등급제면 3본은 2학년 됐을 때 한 80점 초반까지가 딱 훅 떨어지네.
되더라고요 보통. 수리는 9등급제에서 1등급 컷이 83점. 진짜 뭐하나 진짜 쉽다. 4%가 저 정도면 83점. 만점에 90점 아닐까? 그래서 2등급이 73점.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 1등급이 73점 정도에서 형성되는 수리고 2학년 시험지예요 현재. 진짜 뭐하나? 세네 문제 버리고 풀어도 1등급 나오네. 그니까. 항상 얘기해요. 근데 설명 때 얘기했잖아. 그래서 수리고 2학년은 네 문제 버리고 푸는 거라고 시험지는. 네 문제. 그 시험지는 만점이 80에서 90인가요? 근데 그 와중에 수리고에는 꼭 거기도 괴물들이 있어서 96점 이런 애들이 있어요. 100만 분에 없다는 소리네요. 100점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수리고는 항상. 근데 지금 모르겠어. 요즘 지금 수리고 1학년 시험 난이도 트렌드면 쉬워질 거다라고 예측은 되는데 해봐야 될 것 같아. 봐야 될 것 같아. 어? 군포고요? 요번에 애들 울었다니까요. 2학년 시험 끝나고 전부 다 수학. 애들 다 울었어요. 진짜. 나도 못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요.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어. 군포 2학년. 그래서 기말 때 확 많이 보는 근데 확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어요. 한 절반은? 실제 절반을 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럼 대체 어떻게 될 것이? 예상 1컷이 이번에 4%가 70 후반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군포고 2학년. 4%가 70분반이라고요? 네. 80초에서 70 후반으로 예측됐었어요. 껄껄. 뭐하는데요? 군포고는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 없어요. 군포고는 맨날 항상 느끼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군포고 어디 학원 가도 똑같이 말할걸? 군포고는 잘 모르겠다고. 출처도 모르겠고. 근데 약간 진짜 내가 생각하지만 한문고 간게 다행이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3본고 애들은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 저희 담임쌤이 저희 반 모의고사 성적 너무 안 나온다고 너는 무조건 다 수시로 가라고 그럼. 그랬어요. 쌤이 딱 그 저희 육모 본 다음 날에 너네 중에는 그 정시로 갈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다고. 바로 꿈을 짓밟고 있네. 아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러긴 해. 아 이게 잘 안 되네. 그림이. 아씨. 아니 근데 사회가 우리 반에 3등급 사회 받은 애가 반 1등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그때 수학을 절반을 날려갖고 되게 안 나왔는데 점수가. 그러니까 나 그래서 수학하자고 나갔잖아 점심. 근데 그때 내가 반에서 2등이었거든. 그때 우리 반에 58점인가 된 애가 3등이었어. 우리 반이 수학을 좀 잘하는 되게 편이야. 3등인가 4등이었어 58점. 우리 반이 저랑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 뭔가 다른 애들은 우리 반에서만 수학이 호명이 자. 오케이. 반에서 오케이, 조절해봤어? 잘하네. 도전해봤어? 너무 의외예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같이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해봐야 되는 게 있어. 둘이 무슨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돼. 역함수 해봐야 돼. 어때? 둘이 역함수가 아니야? 역함수지. 이거 비교할 때 뭐부터 하는 게 빠르다고 항상? 로그를 바꿔보는 게 빠르다고. 그러면 바꿔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암산도 돼. 여기 x 넣고 여기 y 넣는데 a의 x제곱 만들고 b 빼버리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역함수 만들면 이거 나오니까 둘이 역함수 관계 맞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좌표를 하나 주지 않았어? 점 P를 줬지. P. 그치? 그리고서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거 줬어? 기울기가? 이거? 마이너스 1 줬지? 이게 중요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중에 엄청 중요한 거야. 요건 직방에도 역함수에서 자주 나오는 아이인데 y는 x가 있어. y는 x의 수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러면
이거 이 직선을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직선을 y는 x에 대칭이동 시켜버리면 정확하게 데칼코마 아니냐? 그치? 얘를 기준으로 접으면 얘는 수직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접으면 딱 서로 접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 스스로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거든.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p를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면 어디 있는 거야? q에 있는 거야, q에 이렇게. 그래서 얘가 2,1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 있어. 교과서 문제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쓸 조건은 하나 남은 거지. 하나. 삼각형 PQR의 넓이가 78이다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좌표 P랑 Q 잡으면 뭐 알 수 있는데? 이 삼각형에 뭘 알 수 있어? 높이를 알 수 있어. 높이를. 그러면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 빼니까 높이가 12가 되잖아요. 이렇게 높이가 12짜리인 삼각형. 근데 넓이가 78이야. 그러면 가로 길이는 넓이가 78짜리인데 높이가 12짜리니까 가로 길이는 13이 되겠죠. 이렇게. 13. 그럼 넓이가 78이 나오겠지. 그니까 R좌표 구했네. R좌표는 뭐야 그러면? 그치 1, 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A 로그 2의 AB 구하라는 거니까 이건 A 값이랑 B 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식을 여러분들은 더 계산하기 편해야 하지? 지수 함수가 더 계산하기 편해? 로그 함수가 더 계산하기 편해? 상대적으로 계산은 지수 함수가 좀 더 편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이 두 점 P하고 아니 R하고 Q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지금?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Y는 AX제곱 마이너스 B에다가 1,2랑 2,14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 2는 A 마이너스 B 14는 A 제곱 마이너스 B 그리고 두 개를 연립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A가 4, B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앞으로 자주 만날 겁니다. 내년에 엄청 자주. 지금부터 한번 그냥 미리 체험해 본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체험한 거. 자, 그러면 33번. 방금 거 되게 중요해. 미리 만나본 거야. 괜찮아. 내년에 또 할 거야. 계속. 안 괜찮은 거 같네요. 내년에 다시 한다는 생각이 더 불행해졌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윈터 때 이걸 처음 보는 거보단 지금 하는 게 그럼.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윈터 때 여기 있는 애들은 그대로 다시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또 기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영쌤 그 정도로 기본부터 하지는 않을 거야. 기영쌤도 2학년 때 티토 같이 오시나요? 저희 호성쌤한테 넘겨버리나요? 어이구. 그건 원장님이랑 얘기해 봐야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원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말했잖아 항상. 원장님과 우리는 항상 내일만 산다. 오늘과 내일만 살아요 우리는 항상. 당장 오늘을 해내야 돼 지금. 그게 약간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당장 오늘 대수를 해내야 돼 난 너네와. 자 얘들아 이게 역함수가 있대. 근데 이 지수 함수랑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이제 공수투에서 역함수가 좀 돼 있으면 바로 생각이 날 텐데 그치 어떤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역함수 구에서 정말 같다라고 두는 게 아니라 지수랑 로고 갖다 두면 계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래서 누구랑 두는 거야? y는 x랑 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이 두 개가 1일 때 2일 때가 되니까 이 좌표가 1,1 이 좌표가 2,2 y는 x 위에 점일 거니까요.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연립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내가 근데 이거 윈터 때 T2에서도 설명해 줬었는데 윈터 T2 때 설명해 줬었는데
윈터 티스 때 했었었는데 기억나요? 내가 문제도 갖고 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어떤 함수든 얘들아 어떤 함수가 있어? 걔 역함수와 원래 있던 함수와 역함수의 모든 교점은 y는 x 위에 있나요? 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정답은 아니에요. No. No.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푼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가함수면 이건 참이에요. 증가함수일 때는 참입니다. 증가함수일 때는.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소함수를 만났을 때는 역함수를 취했을 때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내가 흰색으로 그린 게 주어진 함수고요. 초록색으로 그린 게 역함수인 거예요. 몰라요. 교점 y는 x 위에도 있지만 그냥 두 함수가 만날 때도 있어요. 꼭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감소함수일 땐 몰라요. 이거는 고2 모의고사에 고3인가 고2인가 모의고사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 3개를 준 거야. 근데 교점이 이상해. 하나는 y는 x 위에 있는 걸로 줬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준 거지. 이런 식으로 준 거야. 원래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이 이런 식으로 준 거야. 그럼 말이 되나요? 이거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치? 대입할 수가 없잖아.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어떠한 함수를 준 거지. 원래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힌트를 여기서 얻겠죠. 얘네 둘이 대칭이네요. 이렇게. 얘네 둘이 대칭. 이런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감소함수일 땐 해봐야 한다. 감소함수는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35번에 괄호 1번 한번 해보시고. 괄호 1번 한번 해보면 진수 조건부터 써야 돼. 진수 조건부터. 진수 조건 잘 체크하나 확인하려고 풀어보라 한 거예요. 보자마자 진수 조건이 왼쪽 로그에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오른쪽 로그에선 마이너스 7보다 크다. 그러면 진수 조건에 의하면 무슨 조건 가지고 와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셔야 해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풀면 분명 정답이 마이너스 10 또는 2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10은 그래서 안 되고 정답은 2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39번 해볼래요 이제? 39번 거의 다 해가는구만. 거의 다 해가. 시간도 딱 거의 다 해가.
일단 로그 2의 5x를 보고 그 5랑 x를 진수 간의 곱으로 봐서 쪼개야 돼요 먼저. 그래서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x라고 쪼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식을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너네 이거 인수분해 못 하거든요. 여기서 식을 멈추는 거예요.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두근은 얘들아 무슨 값이야?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알파 베타는 무슨 값이야? x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지. 이렇게 지금 주어진 이 식은 스몰 x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풀 때는 뭐 하지? 우리 보통 이런 식 보면 원래 뭐 해요? 자꾸 치환이라는 걸 하죠. 그럼 치환에서 원래는 치환에서 그 치환한 문자 예를 들어 뭐 t라고 치환했다 하면 t 값이 뭐다라고 해서 로그 2의 x가 그 t 값을 갖게 하는 스몰 x를 찾죠. 마지막 과정에서 한 번 더 하지, 그치? 그러면 그걸 한 단계만 이전으로 돌리면 여기에서 이 2차식에서 근은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실 이 2차식의 근은 로그 2의 알파 또는 로그 2의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무슨 값? 알파 곱하기 베타지. 그러면 뭐 할래요? 둘이? 이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 뭐 해야 될까요? 더 해야겠죠. 그럼 더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로그 2의 5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근각에서 관계예요. 로그 방정식 세계에서의 근각에서의 관계. 그래서 유형 이름이 근각에서의 관계죠. 지수함수에서도 근각에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잘 보거든요. 로그 함수의 근각. 그럼 알파가 뭐? 알파 베타가 그냥 따라서 그냥 5분의 1이겠네.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5분의 1 이렇게. 즉 여기서 정리하면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로그 2의 5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로그 방정식인데 알파 베타를 물어본다. 근각에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한테 로그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근각에서 관계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근각에서 관계로만으로는. 그치? 이 진수에 있는 두 개를 더할 수 있는 연산은 로그 간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나왔다. 4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아까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네.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어요. 양변에 뭘 취해요? 로그를 취해. 근데 이 상태에서 취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취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넘기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양변에 로그 취하는 거. 이 상태에서 백이 있는 상태에서 로그 취하면 큰일 나요. 진수에 백이 있잖아요. 진수 간에 백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한번 양변에 로그 취해서 막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칠판에 써놓을게요. 계산 과정을.
칠판에 써놨는데 혹시 비슷하게 갔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얘가 떨어져 나오는데 여기도 여전히 로그 x라 로그 x의 제곱이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 곱하기니까 진수간에 곱하기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될 거라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6 로그 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겼어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마침 물어보는 게 알파 베타니까 아 이건 방금 우리가 했던 근과계수 관계로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에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이거의 두분이 알파 로그의 알파 로그 베타라 더하면 6이다가 돼서 10의 6제곱이구나 라고 마지막에 금방에서 끝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방금 거에다가 합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으면 43번에 괄호 2번 43번에 괄호 2번 무슨 조건부터 쓴다고? 진수 조건부터. 그러면 합치면 진수 조건 합치면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로그는 다행히 밑이 똑같네요. 다행이다. 근데 무슨 함수예요? 밑이 하필이면 2분의 1이라? 감소니까 진수를 비교할 땐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한 조건은 범위는 두 개네요. 합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 그래서 부등식일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조금 더. 방정식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부등식일 때 조금 더. 자, 그럼 47번 한번 가보자. 47번. 이 정도면 기말고사 문제 아니에요? 47번은? 이건 기말고사 문제죠. 2차 우등식인데? 지금 기말고사 문제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맨날 강조했던 거야. 2차 우등식, 2차 우등식, 2차 우등식, 2차 우등식.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좀 친절하게 만들었네. 자, 이런 시선으로 봤는지 우리 약속했던 거 2차 부등식이야. 근데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네. 근데 2차 부등식이니까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지. 최고차 계수에 뭘 봐야 돼? 부호가 봐야 되지. 그럼 1 빼기 로그 A가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이거? 양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걸 푸니까 따라서 A가 10보다 작다라는 이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10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0이 아닌데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된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A가 10보다 클 때를 A가 10보다 작을 때를 보는 문제로 시작하게 되는 거야. 우리 약속했던 거잖아요.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그리고서 당연히 뭘 쓰겠어요. 이제 2차 부등식인데 최고차 계수는 처리했어요. 끝이 판별식 처리하죠. 판별식. 근데 이거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네요.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B-의 제곱 1 마이너스 로그 A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AC 로그 A의 1 빼기 로그 A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오,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계산할 때 아예 로그 A를 T로 치환해버리고 할까요? 하면서 아예 이렇게 이거 아예 T로 치환해버리면서 해보면 2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상수가 1 이렇게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이 식은 맞죠? 0보다 어때야 돼요? 판별식보다? 작아야겠죠? 됐네요.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1과 2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1과 2가 아니라 1과 2분의 1이 사이에 있다 라고 하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t가 1보다 작다가 되니까 a가 루트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 뭐도 따져줘야 돼요. 이거 우리 항상 맨 처음에 하기로 한 거야. 선거 진수 조건도 원래는 따져줘야 되는 거였죠. 원래는 진수가 다 a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최고차 개수든 뭐든 다 빼먹어도 어차피 정답은 얘긴 해요. 어차피 정답은 얘만해서 나오긴 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친절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풀면 다 따져줘야 돼요. 이렇게 진수도 따지고 최고차 개수도 따지고 부호도 따지고 마지막에 진짜 판별식 써서 만든 범위까지 따져주면 정답은 8개가 되겠죠. 근데 얘는 쉬워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의 라스트 49번 여러분들 선배들이 진짜 싫어하는 쉬운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쉬운 거 갖고 왔어요.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식을 해석을 해서 식을 세웠을 때 내가 칠판에 써놓은 식과 같은 식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계산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를 실생활에 활용할 때 어떨 때 활용하냐면 숫자가 너무 계산이 커질 때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듭제곱을 얼마나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로그를 쓰는 거예요. 단위를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문제에서 단 해놓고 로그 값을 줬는데 니치다 몇인 로그를 줬어요? 10인 로그 줬죠. 상용 로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아예 미치 10인 상용 로그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리고 실생활 자체는 대부분 다 상용 로그로 풉니다. 대부분. 제일 상용화된 로그라서. 미치 10이니까 증가하는 로그라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양변의 로그를 이렇게 취해도. 그럼 계산하면 끝나요. 로그 1.04를 0.0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이게 0.02 이렇게.
로그 2를 0.30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0.3. 계산하면 끝나죠. 0.02n이 0.3 이상이다 라고 하니까 최소값은 15가 되겠죠. n은 15. 그래서 15년이 정답입니다. 15년. 그래서 하면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끝. 뭐야, 엄청 오래 했네.